안녕하세요. 입시투데이 문성준입니다. 네, 오늘은 1학기 학생부 마무리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해봐야 될 건 뭐냐면 1학기 계획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정리를 해보는 거죠. 뭐 1학기 동안 하고자 했던 활동 목록들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어떤 대상을 주요하게 다루려고 했는지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 대상과 관련해서 이걸 이제 원리나 개념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방법과 수단에 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리해 보는 게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1학기 계획을 확인하고 나면 이 중에서 내가 실제로 수행한 것은 뭐고 수행하지 못한 건 뭐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수정하거나 대체해서 수행한 경우도 있겠죠. 수정이나 대체는 아마 그 실제 수행 평가나 그 담당 선생님께서 주신 그 어떤 조건, 이제 그런 거에 맞추다 보면 이렇게 수정하거나 대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불가피한 사항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애초에 계획이 너무 버거워서 바꾸거나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긴 했으니까 이 수행한 탐구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의라고 한다면 수행한 탐구들로 내가 뭔가를 배운 거죠. 나는 이걸 이해했어. 그 이해라는 게 개념이나 원리일 수도 있고, 뭐 실험의 방법이나 조사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었는가. 이번엔 확실히 내가 문헌을 탐구할 때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게 그런 능력들이 확실히 늘었어. 또 그리고 어떤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능력이 늘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의의나 이런 것들은 그 과목별로 하는 어떤 평가서나 이제 이런 데들에 많이 이제 적게 되잖아요. 간략하지만 좀 잘 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보시고 학생부에 이제 기재를 해 주실 텐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학생을 관찰한 결과 이런 능력들을 보였구나라는 것이 대학 평가자들한테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 1학기 이제 학기 마무리를 하려면 어쩌면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수행한 탐구의 한계를 따져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번 학기에 했어야 되는 것 중에 하지 못한 게 뭘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유는 뭘까,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과연 계획이 적절하였는가,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진 않았는가, 혹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걸 다뤘는가,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뤘는가, 이런 것도 평가하면 좋겠죠. 그 예를 하나 이제 들어본다면, 천문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 방향은 우주에 대한 이해를 이제 높이고자 하는 이제 그랬던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 봤을 때, 이 학생은 애초에 계획을 이제 표준 우주론을 독서로 이해를 해보겠다. 그리고 행성의 운동을 역학적으로 기술해 보겠다. 또 우주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 그 역사를 문헌으로 탐구해 보겠다. 천문대에서 관측을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최근 우주론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는 영문 기사를 번역해 보겠다. 만약 가령 이제 이런 계획들을 주요하게 세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평가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거죠. 표준 우주론을 다룬 책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방법은 문헌이었다는 거죠. 문헌을 통한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거. 하지만 한계로 둔다면 문헌으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관측을 하거나 관측과 관련된 직접적인 활동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 우주를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나 데이터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직접 어떤 별이나 어떤 천체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까?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 이미지 자체가 해석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해본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뭔가 해본 이제 그런 것 굉장히 부족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이 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 학기 끝날 동안 끝나기까지 추가 탐구로 관측을 바탕으로 한 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학생부 특기사항을 쭉 읽으면 내가 1학기 동안 활동을 만들고자 한 나의 이미지가 뭔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어떤 궁극적인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나는 어떤 학생으로 이해되길 바라는가? 문헌 중심으로 탐구하는 것은 나의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탐구 방법, 탐구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라고 전달되길 바라는가? 나는 1학기 활동으로 뭐든 어떤 것을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보충해야 할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수행평가에 이어서 탐구할 주제를 찾아보는 겁니다.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교육과정 내용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쪽지 시험 비슷하게 어떤 문제들을 푸는 이제 그런 이제 수행평가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두 번째로는 발표나 이제 이런 형식으로 뭐 팀 프로젝트나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거나 이런 걸 이제 중심으로 하는 이제 수행평가가 있겠죠. 어떤 경우든 수행평가에 이어서 탐구할 주제를 찾아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좀 부족한 내용을 찾는 거죠. 가령 이제 수학에서 대수 시간에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를 배우고 수행평가는 그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이제 그런 수행평가를 치렀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로 끝나면 이 학생은 교육과정에서 배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은 이해했구나라는 게 특기사항에 기재되는 것으로 끝나겠죠. 이거는 학생 개인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을 이해한 학생들은 그 자체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한 학생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학생이 어떤 그 개별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이제 그 기재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평가 자체가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걸로 맞췄을 때 거기에 안주하시지 말고 지수로그 함수와 삼각함수로 기술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들을 찾아서 실제로 적용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특정한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이제 그러한 함수들로 모델링을 시도해 본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추가 탐구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프로그램에서도 미진한 점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자율활동으로는 각종 교육이 있는데, 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뭐 안전 교육이라든가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전국 공통이니까 개성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은 후에 내가 추가로 장애인식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기술적인 대안들, 특정한 상황, 특히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예방들이 필요할까, 이런 걸 찾아본다거나, 그런 이제 추가 탐구들을 자율활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그런 걸 이제 계속 해볼 수 있는 거죠. 진로활동에서 독서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독서를 통해서 어떤 뭐 토론이라든가 보고서나 이런 게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이어서 또 다른 책을 읽는다거나, 그래서 처음에 내가 다뤘던 주제와 연관성은 있지만 어떤 확장된 이제 그런 주제들을 찾아서 또 공부해 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학기 교육과정은 직접 이어지진 않지만 이번 학기에 꼭 하고 싶거나 해야 할 탐구 같은 걸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행평가에 이어서 한다거나 뭐 프로그램에 이어서 탐구한다거나, 이제 이거는 좀 어색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진로 활동으로 이제 가능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 학기에 정말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다른 진로활동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만약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학기 때 해볼 수 있으니까 너무 마음을 졸일 필요는 없겠죠. 이제 다만 2학기 때는 마무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미리 해두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의 대상이나 주제를 끝까지 집요하게 파헤치는 태도를 가지고 이어서 탐구하기, 추가 탐구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강하고 4강에서 과학 교과 주제 탐구와 사회 교과 주제 탐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학적 사고에서는 어떤 관찰이나 실험, 자료 분석들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것, 이제 그런 것에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공학적 사고에서는 실제 해결 방안을 구상해서 모형을 만든다거나 시제품을 만든다거나 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그리고 사회교과에서는 설문이라든가 뭐 통계처리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모형을 이제 제안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준 있게 탐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수행평가 중심으로 탐구를 할 때 이런 이제 과학이나 기술 영역에서, 사회 영역에서 충분히 수준 있게 탐구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뤘던 수행평가의 주요한 대상에 대해서, 그게 문제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사회적 방법들을 실제로 모델로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들로 좀 수준을 높이는 것, 그게 추가 탐구, 학기 마무리 활동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학년과 2학년은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주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수형 사과, 이 과목들이 1년에 500자만 기재가 되고 학년 말에 이제 기재가 이제 되겠죠. 물론 선생님들께서 미리미리 조금씩 다 기록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마감이 되는 건 이제 학년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학기에 부족한 것을 2학기에 이어서 채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 그래서 1학년 분들은 1학기 그 수행평가랑 탐구 보고서 활동, 탐구 활동들을 하면서 아마 내가 이런 걸 처음 해보니 이런 실수나 좀 부족함이 있었어 라는 걸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2학기 때 극복해 보는 방법, 이제 그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좀 특기사항이 좀 꽉꽉 눌려져서 굉장히 이제 집약적으로 이제 기재가 만약에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특히 이제 자사특목 학생이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더 그러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2학기 뒤로 미루긴다기보다는 1학기 했던 것들의 완성도 높은 마감, 이제 이런 걸 추구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2학년은 모든 과목의 특기사항이 500자고 1학기에 이제 마감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기록이 좀 부족하거나 그럴 경우에 2학기까지 그 담당 선생님께서 쓰실 수는 있지만 2학기 때 또 담당하는 과목이 있으시기 때문에 1학기 때 사실상 이제 마감을 이제 하시려고 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도 높은 특기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추가 탐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이제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 1강에서 이제 한 학기 계획을 세우기 할 때 써봤던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만약에 추가 탐구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령 이제 여기에 예시의 어떤 주된 이제 대상은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예시였는데 그걸 이어서 이제 추가 탐구를 생각해 본다면 로봇이나 기술이 인간 노동을 대체한 어떤 역사적 과정들에 대해서 탐구를 했다면 그 역사적 과정들을 통해서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된 조건을 일반화하는 것, 생산성 증대라는 어떤 역사적인 압력, 사회적 압력이 아니었을까? 뭐 가령 이제 이런 식의 그 가설을 가지고 탐구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미래에도
계속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그런 압력으로 인간의 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인가, 이런 전망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험 동아리에서 유증기가 어떤 물체에 잘 흡착되는지, 유증기가 산화하는 조건, 이제 이런 실험들을 구상해 봤었죠. 애초에 이제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냐면,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다고 했을 때, 그 위험한 작업 공간에서 먼저 대체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학교 조리실에서 유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폐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조리실에서 과연 기름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공간들을 분리해서 로봇을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유증기가 어떤 물체에 잘 흡착되는지, 뭐 산화하는 조건 같은 것들을 이제 실험해 보는 거죠. 관련지어서. 그랬을 때 추가 탐구로는 유증기 흡착 정도가 낮은 물질 중에서 로봇의 겉면을 덮을 적절한 물질들을 찾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를 좀 따져보는 그런 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로봇의 종류와 인간이 수행하는 노동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것들을 인간의 노동 중 가까운 미래에 대체될 노동에 대한 세대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해 본다거나, 물론 이제 이런 조사를 하려면 어떤 전문가들의 예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검토를 해봐야겠죠. 검토를 해서 과연 노동을 로봇이 대체한다고 할 때 가까운 미래에 먼저 대체될 것들이 무엇인지, 왜 그런 생각들의 차이가 세대별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실제로 조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차이가 난다면 아무래도 경험적 차이 때문에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는 그런 탐구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어교과에서 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 상황을 형상한 작품들을 해석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맥락에서 멋진 신세계와 영화 가타카를 비교해 본다거나, 그 비교를 바탕으로 암울한 미래의 형상화가 주는 어떤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거나, 좀 더 추론적인 사고들을 해보는 거죠. 회전 운동과 상하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들을 실제로 공부를 했다면, 추가 탐구로서 실제 인간의 관절을 모방한 로봇팔을 제작해 보는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실제 제작이기 때문에 수학 교과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는 진로 활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혹은 이제 기술과정 과목에서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 인간의 관절을 모방한 로봇팔을 설계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제작할 땐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한다는 건 로봇팔의 재질,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어떤 무게라든가, 그리고 관절을 움직이려면 어떤 모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무게, 그리고 그것들이 해낼 수 있는 어떤 일의 양,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봐야겠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실제로 해보는 것, 이제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자 할 때 고려할 것들에 대한 어떤 주장하는 글들을 썼다면, 실제 기업에서 로봇이 도입되는 과정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 과연 나는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때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좋겠구나 라고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뤄지고 있는지, 고려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 그런 것도 해보면 좋겠죠. 어쨌든 실제적인 걸 분석한다는 데서는 큰 이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교과에서는 이제 인간의 노동이 대체되는 것의 어떤 문제점, 특히 이제 고용과 소득 중심으로 만약 탐구를 했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로봇의 쟁점이라는 게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런 논쟁 안에서 이 논쟁을 정리한 이후에 과연 조세라는 방식으로 로봇의 대체 문제, 로봇에 의한 노동의 대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해 보고 해결 방안들도 찾아보는 것,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 방안까지 가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과에서는 이제 유증기의 어떤 물성이라든가 이 물성 때문에 어떤 질병을 발병한 어떤 기전이나 이런 걸 탐구했다면, 실제로 우리가 동물을 가지고 이거를 정말 그런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유증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본인이 호흡을 하면 안 되니까, 흡입을 하면 안 되니까 유증기를 적절하게 통제한 상황에서 식물을 한번 키워보는 건 어떨까. 뭐 가령 이파리에 그런 이제 기름 방울들이 맺혔을 때 광합성이 잘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따져본다거나 이제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도 설계하기 나름이겠죠. 추가 탐구는 이제 내가 한 학기 동안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학생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탐구들을 정리를 해서 실제로 하시는 거고, 좀 더 이제 좋은 방법은 문헌이나 책 중심보다는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제작을 하거나 만들거나, 만든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해본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3학년이 이제 수시 지원 학생부를 마무리하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과 1학년, 1, 2학년은 확실히 입장이 달라서 3학년은 좀 더 그 체계적으로 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마무리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것이 수시 지원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함께 7월 13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